먼저 내민 손보다 더 반가운 가슴으로 서로를 다루고 별보다 고운 발걸음이 사람의 문 앞에서 사랑을 놓고 한다. 안녕하세요. 이삭빛 TV 방송의 산골 시인 이삭빛입니다. 이삭빛 TV 독서대학 학장을 맡고 있는 현석 시활동가입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예, 인생의 꿈은 자기 스스로 꾸어야 한다. 인생의 명언이죠. 오늘은 그 이야기를 잠깐 나눠볼까 하는데요. 한번 우리 시인님께서 인생 명언이란 책 중에 나오는 한 대목 다시 한번 제목을 읽어줄까요? 인생의 꿈은 자기 스스로 꾸어야 한다. 그러니까요. 지금 요즘 제가 학교 현장에서 40년 정도 있다가 퇴임을 했지만 아이들에게 꿈이 없는 아이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리고 또 있다 하더라도 소위 말하는 인간은 두 가지 유형이 있는 것 같아요. 우리가 쉽게 비유하면 주식형 인간 그리고 채권형 인간이 있는데, 채권형 인간이라면은 흔히 말하는 공무원, 의사, 교사 같이 좀 안정되고 플러스 마이너스가 별로 없는 직업을 저는 그냥 채권형 인간이라고, 채권형 꿈이라고 이야기하고요. 주식형 인간 꿈이라는 것은 대박 날 수도 있고 쪽박 날 수도 있죠. 요즘에 또 뭐죠? 우리가 요즘 나오는 GPT, 챗 GPT가 나와가지고 인문학의 분야까지 미리 훈련이 된 답이 나오는 그런 시대가 되다 보니까 앞으로 아이들이 어떤 꿈을 가져야 할지 정말 어려워진 것 같습니다. 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식형 꿈을 꾸라고 하고 싶어요. 주식형 이럴수록 더. 인간이 되라? 네, 그리고 앞으로는 또 스마트폰도 없어진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신석기에 청동기 왔을 때 어마어마한 충격이 왔듯이 지금 저희에게도 그럴 수도 있다고 생각은 들지만, 그럼에도 주식형을 꿈을 꿔야지 쪽박이라는 것 말보다는 쪽박이 된다 하더라도 네네, 그렇습니다. 대박의 꿈을 꿔라. 네, 왜냐면 인간에게는 그 무한한 그 보이지 않는 잠재력과 꿈은 저는 실현된다고 생각하고요. 그게 쪽박이 아니라 저는 잠깐의 실패라고 생각해요. 성장 과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채권형들은 이렇게 어쩌면 이제 기자 선생님 말씀이 맞습니다. 좀 안정적이고 저도 그런 걸 꿈을 꾸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지금 제 속에 저는 가을도 갖고 싶고 겨울도 갖고 싶고 그러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지금 봄인데 가을 갖고 예, 그러니까요. 그러기 때문에 봄이기 때문에 꿈을 꿀 수 있잖아요. 그래서 네, 근데 오늘 타이틀이 뭐라고요? 그래서 인생의 꿈은 자기 스스로 꾸어야 한다. 그래서 우리 회장님은 학장님은 주식형, 아니. 채권형? 네, 저는 주식형. 채권형 인간보다는 네. 아무리 기계적인 또 AI의 도움을 받아가지고 우리가 한다 하더라도 네. 공감하는 능력 그리고 서로 협업하는 능력은 바로 우리가 가질 수 있는 것 같아요. 처음 그 사실주의 그 작가들이 그림을 그릴 때 사진기에 등장이 되면서 미술 세계가 없어질 줄 알았거든요. 그런데 사진기가 갖고 있는 특징과 그 나름대로의 의미가 있고, 사실화보다는 하나의 그림이 그 이상의 의미를 가진 그림으로 변화해 왔잖아요. 맞아요. 네. 전에 그 아시는 분, 회장님, 학장님의 친구분이셨던가요? 네. 그분이 어머니의 모습을 그렸는데요. 정말 저는 감동이었습니다. 그 원래는 기계가 더 사실적이게 사진으로 찍으면 더 멋지게 나오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정성과 사랑과 그 안에 감정이 입되어 있기 때문에 친구가 그 어머니 그 이영호 대표가 네. 고향에 있는 어머니의 모습을 이렇게 그렸던 그림인데, 사진으로 보는 어머니의 모습도 물론 의미가 있겠습니다만은 직접 사랑하는 어머니의 모습을 직접 그린 이영호 그 대표의 그림은 우리가 직접 만나보지 않았더라도 생생하게 그 어머니의 모습이 떠올랐죠. 네, 그런 분들이 돈을 벌었을 때 정말 아름다운 세상이 될 것 같다는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챗 GPT가 있다 하더라도
우리 인간이 갖고 있는 무한한 능력을 믿고 네. 도전해보고 네. 공감력도 키우고 서로 협동하는 협업력도 키운다면은 네. AI를 두려워할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AI, 그렇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AI는 배워야 될 것 같아요. 이 시대를 살아가려면요. 예. 네. 읽겠습니다. 예. 네. 내 속에서 솟아 나오려는 것으로 나는 그렇게 살아보려고 했다. 내 속에서 솟아나오려는 것, 네. 그것을 나는 살아보려고 했다. 이게 어디에 나온 대목이죠? 첫 문장입니다. 어디에? 인생의 꿈은 자기 스스로 꿔야 한다는 해서 헤르만 헤세의 네, 자전적 소설 데미안이라는 첫 구절에도 나옵니다. 예, 이게 헤르만 헤세의 데미안이라는 소설의 첫 구절에 보면은 내 속에서 솟아나오려는 것, 바로 그것을 나는 살아보려고 했다. 다시 말하면 아까 타이틀인 네. 인생의 꿈은 자기 스스로 꾸야 한다는 말에 연관되는 그런 말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데미안이 진정한 자아 발견을 통한 주체적 삶을 꿈꾸는 대목. 데미안은 자신에 대한 깊은 탐구와 다양한 사람들과의 만남을 통해 내면에서 우러나오는 꿈을 찾아가는 과정을 그린 작품이다. 네, 이 성장. 작품이 바로 데미안인데요. 네. 데미안은 바로 성장 소설입니다. 내면에서 우러나오는 꿈을 찾아가는 과정을 그린 소설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성장 소설하고 있는데, 아마 이 작가가 데미안의 말을 인용하고 있는 것은 우리 마음속에서 솟아나는 뭔가 있다는 거예요. 누구에게나 각각의. 맞습니다. 아까 꽃들의 이름들이 다양한 이름을 가지고 비슷하지만 각각의 향기가 품어나오듯이 우리 모두에게는 내면에서 우러나오는 엄청난 파워가 있는데, 이 파워를 찾아가고 그게 꿈과 연결되는 과정을 그리는 소설 데미안을 지금 이야기하고 네. 있습니다. 열정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해보면서요. 헤세 본인도 어릴 적 시인이 아니면 아무것도 되지 않겠다. 그게 내면적인 충동이었군요. 네, 라고 했으며 나이 들어서도 나 아닌 어느 누구도 되고 싶지 않다라는 말을 즐겨하면서 다녔다고 네, 합니다. 나는 시인이다. 네. 시인이 되겠다. 나이가 비록 먹었다 하더라도 그 꿈을 이루기 위해서 그 마음속에 갖고 있는 자기 스스로의 꿈을 꾸준히 이루기 위해서 노력했다는 그런 내용 같습니다. 방탄소년단의 두 번째 앨범 윙스의 타이틀곡 피땀 눈물은 소설 데미안을 모티브로 했다고 합니다. 우리 방탄소년단 한국을 전 세계에 알리는 방탄소년단의 두 번째 앨범이 날개, 윙, WING, 윙스, 날개에는 두 개가 있어야 하잖아요. 네, 이런 타이틀곡에 피땀 눈물은 바로 소설 데미안을 모티브로 했다고 네. 하는군요. WINGS. 네, 네, 윙, 네, 날개입니다. 네. 주체적 삶을 살라는 메시지에 전 세계 청년들이 열광할 만도하다. 그러니까 우리 방탄소년단의 그 노래가 전 세계 젊은이들에게 자신만의 날개를 펴라. 피와 땀과 눈물이 바로 이런 당신의 꿈을 이루는 필요한 요소다. 아마 그런 내용이 들어있는 것 같아요. 데미안을 모델로 했군요, 모티브로. 네. 한번 데미안 읽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런데 정작 우리 주변을 둘러보면 꿈이 아예 없다거나 자신이 뭘 좋아하는지 뭘 잘하는지 도무지 알 수 없다고 하소연하는 청년이 많다. 주체적 삶은커녕 인생 설계 자체가 안 되어 있다는 것이다. 당사자에게는 걱정이 아닐 수 없다. 이런 현상은 청년들에게 미래의 꿈을 꿈꿀 기회가 주어지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우리 사회는 지금도 뭐 명문대학에 진학하고 돈 많이 받는 직장에 들어가는 것이 하나의 목적이 된 사람들이 많이 있죠. 자, 이런 사람들은 자기 꿈보다는 뭐라고 할까요? 삶을 좀 더 돈이나 하여튼 직장과 관련돼서 그게 꿈이 돼버리는 참 불쌍한 이야기들인데, 자기 주도적인 내면의 미래 설계가 없는 것, 이게 참 안타까운 일이 아닌가 생각이 들어집니다. 꿈이 없어 걱정이라는 자녀들에게 부모들은
두말 말고 일단 공부나 열심히 하라. 아, 그렇죠. 네, 이게 다그치기 보통 흔한, 일수입니다. 네, 흔한 네. 현상이죠. 근데 이제 요즘 시대가 좀 변해서 그래도 많이 의식들이 좀 깨어나고 있고요. 그냥 일반 직장인들은 그냥 그 직장 한도 내에서 이렇게 돌아가고 있지만 정말 꿈을 주식형연관으로 하는 분들은 어마어마한 갑부들도 많습니다. 네, 이런 네. 부모들이 대부분이지만 네. 또 깨어있는 부모들은 너의 꿈을 깨우라고 하는 부모도 그전에 비해서는 많이 네. 이렇게 늘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인간은 질문하는 동물이다. 그래서 인생의 설계는 자신에 대한 끊임없는 질문에서 출발해야 하죠. 나는 누구인가? 나는 무엇을 원하는가? 나는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에 대한 답을 자기 주도적으로 도출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그러니까 앞으로 나 꿈을 어떻게 얻고 꿈을 이룰까 한다면은 너는 누구냐? 너는 무엇을 잘할 수 있는가? 너 스스로 그것을 고민해 보란 말을 먼저 우리가 어드바이스 해야겠군요. 그런데 정작 우리한테는 자기 인생을 준비하면서 자신이 아닌 남을 지나치게 의식하는 경향이 있다. 인간은 타자의 욕망을 욕망한다. 철학자 자크 라캉의 예리한 현실 진단이다. 현실은 사람들에게 우리 아들, 그 아들 어디 대학 갔어요? 그러면은 뭐 스카이 대학 갔다 올 때 자신 있게 말하지만 뭐 지방대라든가 또는 전문대를 갔다고 하면은 다른 사람을 의식해서 네. 현실적으로는 기가 죽는 것이 현실이기도 하다 이런 내용 네. 같습니다. 그래서 자존감이 높은 사람은 그렇지는 않거든요. 자기 내면을 사랑하고 자기 자존감이 강한 사람인데 자존심이 높은 사람은 너무 바깥에서만 찾는 것 같아요. 자기 자신을. 네. 지금도 늦지 않았으니 초조해하지는 말자. 분명한 사실은 구체적인 꿈, 목표가 일찍 정해지면 인생 항로에 방향타가 생겨 현재의 삶이 훨씬 풍요롭고 즐거워진다는 것이다. 아, 그렇군요. 이게 인생의 목표가 결정이 되면 인생 항로에 어디로 갈 것인가 방향타가 이제 결정되는 거잖아요. 네. 그 꿈이 없는 학생이라면 차체에 혼자 긴 여행을 하거나 넓은 세상을 세밀하게 들여다보는 기회를 좀 더 가져봤으면 좋겠다는 게 저자의 생각인 것 같습니다. 체 게바라는 아르헨티나 체 게바라 이 네네. 사람 이름입니다. 네네. 부에노스 아이레스 대학에서 의학을 공부하던 중 7개월간 남미 종단 여행을 한 뒤 혁명가로 변신했다. 비록 혁명은 실패했고 이른 나이에 죽었지만 더 나은 삶을 건설하고자 청춘을 바친 그의 삶은 고귀하다 하지 않을 수 없다. 고귀하다는 말입니다. 체 게바라는 혁명가죠. 처음에는 의학을 전공했군요. 아마 그 나라에서도 의학은 상당히 선망받는 직업이었을 거예요. 하지만 남미 종단 여행을 7개월 동안 한 다음에 자기 꿈을 위해서 혁명가가 됐죠. 비록 실패했다 하더라도 그의 삶은 고귀하다고 평가하고 있군요. 이스라엘의 키푸츠 발렌티어에 참여해보는 것도 괜찮아 보인다. 네, 발렌티어, 키부츠라는 그런 농장인가요? 그런데 자원봉사자로 한번 참가해보면 좋아 보인다 이 말 같아요. 네네. 전 세계 18세부터 35세 청년들이 함께 생활하며 자원봉사하는 이 프로그램은 자신의 새로운 모습을 발견하게 해준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키푸츠 발렌티어라는 이 프로그램에 참여하기를 원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18세에서 35세까지 젊은이라면 네. 아직도 자기 꿈이 뭔가를 모른다면은 이런 이스라엘 프로그램도 한번 가서 세계의 젊은이들과 함께 생활하면서 배우고 네. 깨우치고 자기 내적인 자기 어떤 욕망을 이렇게 알아가는 과정에서 이 프로그램을 소개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선생님은 꿈이 뭡니까? 저도 퇴임을 했지만 내가 퇴임 때 그랬어요. 정년 퇴임은 새로운 청춘이다. 네. 또 저는 새로운 청춘으로 이렇게 방송도 하고 학교 강의도 하고 그리고 또 문화만세라는 문화로 만난 세상의 많은 사람들과 교류하면서 서로가 서로를 그리워하는 서로가 서로를 인정하는 서로가 서로에 도움을 주는 그런 모임도 이끌고 있습니다. 우리 이삭비 시인님처럼 또 천사본부 운동도 해서 얼굴 없는 천사의 하나의 미랄이 곳곳에 떨어지도록 하는 운동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청춘입니다.
저도 50이 되면서 조금 저는 아, 건강이 좀 안 좋았었거든요. 50이 넘었어요? 네, 방송이니까. 감사합니다. 저는 40대라고 저 지금 했는데. 40입니다. 네. 이제 근데 저도 거꾸로 먹기로 마음 먹었습니다. 그리고 저 현실을 직시하면서 과거를 지배할 수 있는 사람. 그래야만이 미래를 열 수 있다고 생각해서요. 네. 저도 이제 꿈을 네. 네, 아름답게 다시 한번 꾸기로 도전하기로 이렇게. 지금 네. 이삭비 시인님은 다 석사도 2개를 마쳤고 또 박사 과정의 연구자이자 학생 아닙니까? 학생입니다. 제가 그랬잖아요. 지금 나이에 네. 인권이라는 어떻게 보면 새로운 도전을 하고 있는데 쉽지 않을 것 같아서 우리가 이제 걱정을 하고 있는데 아직은 제가 볼 때 꿈을 이룰 수 있는 나이인 것 같아요. 오늘 보니까. 자, 네. 한번 여기 마지막 보세요. 이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역시 꿈은 자기 스스로 꾸어야 한다는 점입니다. 꿈은 자기 스스로 꾸어야 한다. 누가 대신 꾸어줄 수 없습니다. 네. 다만 도움은 줄 수 있겠죠. 네, 자기 스스로 자기 주도적으로 해야 될 것 네, 같습니다. 우리가 쌍기역으로 시작한 말 중에 꿈, 네, 그 다음에 꽤, 와, 꾀가 있어야 한다. 네. 그 다음에 끼, 네. 끼가 있어요. 다음에 하나가 끈입니다. 끈. 네, 사람과 사람이 만나는 아까 제가 협업이란 말도 했는데요. 네, 꿈 속에는 혼자 꾸는 게 아니고 같이 꿀 때 현실화될 수 있다고 생각이 들어집니다. 오늘은 인생 명언도 아닌 것 같아요. 당연한 것입니다. 꿈은 자기 스스로 꾸어야 한다. 그리고 이런 꿈을 깨울 수 있는, 꿈을 꿀 수 있는, 꿈을 알게 하는 프로그램이 있다면 기꺼이 참여하고 서로 만나보면서 자기 성장을 이뤘으면 좋겠습니다. 아까 데미안 책 같은 경우는 성장 소설이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혹시 읽지 않은 사람들은 읽어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시인님, 오늘 우리가 방송하면서 우리가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하잖아요. 시, 네. 또 역사, 또 이런 인생의 명언, 또 지난번에는 또 베스트셀러를 가지고 하고 있는데 우리가 이런 방송도 하나의 우리의 꿈을 이루는 과정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맞습니다. 저는 갑자기 회장님도 엄청 잘 암송하잖아요. 3일 울만의 청춘이 생각이 납니다. 네, 저는 나이는 40이지만 네. 네, 거꾸로 먹기로 나이는 해서요. 40대지만 네, 20대 청춘입니다. 알겠습니다. 네. 오늘 방송 마치면서 우리 혹시 꿈을 정하지 못한 사람이 있다면 그리고 나이가 아무리 많아도 꿈은 존재한다. 104세를 이번에 맞이한 우리 김영석 교수님께서 그러더라고요. 하나의 계절이 바뀔 때마다 자기는 하나의 축복을 받는다. 뭐냐? 시간의 그릇이라는 축복. 그리고 그 시간의 그릇을 담는 것은 바로 우리가 나의 몫이고 나의 삶이고 나의 꿈이라는 거라고 생각이 들어집니다. 네, 보통 여자들은 50 정도가 되면 이제 좀 집에서 좀 조용히 좀 가볍게 그렇게 인생을 좀 참여하는 식으로 살아가야 한다고 하지만요,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다시 가슴 뛰는 두 번째 정말 발판이 이제 땅에 나온 새싹 같다는 인생 생각이 듭니다. 100세라면 50이면 이제 중년입니다. 저 중년도 아닙니다. 지금 10시입니다. 시간으로. 네. 네, 24시. 12시입니다. 어제 김미경 그 강사님께서 말씀하시더라고요. 50이 인생의 시간으로 보면 50대가 12시가 아닌가. 저희가 감사합니다, 회장님. 이 방송을 촬영하는 곳은 이삭비 시인이 살고 있는 천사마을에 아주 조그마하고 아늑한 카페에서 촬영을 했습니다. 우리 이 카페를 이렇게 돌면서 촬영하는 것도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이제 방송 마칠 시간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꿈은 자기 스스로 꾸어야 한다. 인생의 꿈은 자기 스스로 꾸어야 한다. 여러분 고맙습니다.